이 부동산은 상승도 할 수 있고 하락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투자했다고 해서 잘한 투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은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남양주에 가게 되면 태계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태계원이라는 동네에 정비 예정구역 5개가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정비 예정구역 지금 뭐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전제하에 오늘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올리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이 소득 양극화가 되고 있다. 또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이 자산 시장도요, 양극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에 따라서 이 자산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이 자산 격차는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소한 정보든 중요한 정보든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돼요. 정보가 좀 뒤처진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산을 좀 불리거나 또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시장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정비기본계획안 다 보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엑기스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입지적인 가치와 정비 예정구역의 위치, 그리고 주변에 그 광역적인 입지 상황과 그리고 주변 지역의 개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품을 한번 팔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가서 느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은 예정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거냐? 아니라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저렴하게 여러분들께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선 리스크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게 되면 안정성은 올라가고요. 그에 따른 프리미엄 상승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가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취득했다고 해서 잘한 거 아니거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왜? 부동산이라는 건 상승기도 있고 하락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적으로 또 우리가 예측을 잘해서, 이 물건을 또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규제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규제에 따라서 또 자본 여러 개에 따라서 자, 내가 자본이 좀 많으면 이 지역보다도 좀 상급지로 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자금이 없는데 괜히 엉뚱한 물건, 뭐 용산 가서 신축 빌라 사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뭐 저한테도 사소한 정보가 있겠지만 그런 것 최대한 풀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진짜 유튜브 보면 양질의 컨텐츠,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런 정보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잘 취합하신다 그러면 어느 전문가 못지않게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태계원이라는 지역, 지금 좌측편에는 이 별내 신도시가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 그리고 우측편에는 3기 신도시, 그래서 남양주 왕숙지구가 있고요. 그 남쪽에는 이제 남양주 왕숙 2지구가 있어요. 여기가 1지구, 여기가 2지구. 그리고 이 태계원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이 다산 신도시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주변이 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태계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입지적으로 주변이 굉장히 개발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지역 일대가 토지면 토지, 주택 가격이면 주택 가격이 상승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래 가치적으로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주변에 없던 인프라도 생기고 또 이제 누릴 수 없었던 이런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해당 지역 특히나 이 서울 접근성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기존에는 그 경춘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8호선이 이 별내역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 별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춘선과 8호선이 이제 이
착공 완료가 되게 되면 더블 역세권이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은 GTX, 특히나 이쪽에는 이제 B 노선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데 그 한정거장 바로 다음이 이 태계원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태계원역 뒤편에는 뭐가 만들어지죠? 3기 신도시 인프라가 또 확장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8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으로 뭐가 그러니까 강남권으로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는 거죠. 일자리 이동성이 굉장히 이전보다는 굉장히 편리해진다. 그리고 GTX B노선 이거 굉장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서울 도심권이라든가 또는 여의도 그리고 용산이라든가 영등포 일대로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GTX B노선과 이런 8호선 연장 호재도 있다. 자, 그랬을 때 그 한정거장 뒤에 바로 태계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주변은 다 택지 개발이 돼서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지만 이 해당 지역은 아직까지 굉장히 열악하고 노후화가 심한 좀 열악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태계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그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잠깐 요 지도를 보시면서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태계원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요쯤에 있는 거예요. 요쯤에. 자, 요쯤에 이제 1구역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요쯤에 2구역이 있습니다. 2구역. 예. 그리고 이제 3구역이 위쪽에 있는데 이거는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3구역은 해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쪽 위편 쪽이 이 정비 예정 구역 4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이 학교가 좀 있네요. 태계원 초등학교, 태계원 중학교 위쪽에 5구역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 2030 계획에 의해서 요번에 새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제 구역이 있는데 바로 요쪽이에요. 그래서 태계원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이 7구역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태계원 2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구역. 그리고 이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 예정 구역으로 이제 탈락을 했다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금 이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이제 편입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해당 지역이 이 정비 예정,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23년도,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서 25년도, 예,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년도에서 30년도에 정비 구역으로 이제 지정된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종 심의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민들의 추진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해당 지역에 가시게 되면 이 부동산 분위기라든가 또는 이 환경적인 가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볼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혹시 가보시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좀 잘 귀담아 듣고요.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요 해당 지역,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요 1단계하고 이제 2단계하고 3단계가 있는데 지금 태계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정비구역이 지정될 것 같은데요. 2021년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에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2단계, 3단계로 가는데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1구역과 4구역, 5구역이 2단계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2단계. 2단계는 1구역, 4구역, 5구역이고요. 요거는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정비 예정 구역에서 이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정비 예정 구역에서 주민의 추진 의사가 잘 진행됐을 때, 자, 그때 이제 정비 구역이 언제쯤 정해질까? 요 시기에 정해진다라고 보면 돼요. 24년에서 25년.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에 편입된 7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서 2030년도에 이제 편입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이 차이가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에 따라서 추진이 잘 돼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시점이 굉장히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정비 예정구역자만 나와도 가격이 굉장히 등락폭이 심한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비 구역이 이제 지정된다라는 그 예정 구역이 지정된다는 소식에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된 편이에요. 자,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물건도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업 초기 단계라고 그랬죠.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은 상승도 할 수 있고 하락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투자했다고 해서 잘한 투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그 3구역 같은 경우에 해제됐죠. 정비 예정구역 상태에서. 정비 6구역도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가 됐죠. 자, 해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사업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추진 의사가 굉장히 이 강한 지역인지, 또 이제 2구역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추진하자는 의사가 강해서 처음으로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이 2구역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금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뭐, 지금 현재 여기 사놓고서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정비 사업이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안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이미 자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진이사, 동의율을 물어본다 그러면, 그 동의율은 올라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 해당 지역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번 직접 방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꾸준하게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들어가면 뭐 향후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사업 단계 진행될수록 좀 가격은 비싸지더라도 좀 관찰하면서 적재적소에 또 들어갈 시점을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동네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가봐서 또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뭐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이나 올 상반기보다는 좀 그래도 수천만 원 이상 뛰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먼저 투자했다고 해서 뭐 100% 잘한 투자는 아니다. 이 정비 사업만큼은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꾸준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백업 부동산 스토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